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장 김윤입니다. 근데 우리 서 박사님께서 무형유산법 제정에 관여하셨다는데 관여를 안 했고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직접 관여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 거기 건립 과정에 좀 깊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무형유산법 재정에 기반이 되는 정책 개발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통문화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전통문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문화유산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 학술 대회의 주제와도 유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런 무형유산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부분이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만희 교수님께서 이쪽 진행을 맡아달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양을 하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무형 국가유산청 근무를 30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무형유산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형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좀 나름의 이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우주의 무형유산에 또 애정 갖고 계신 또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사실 제가 조금 일단 진행자의 권한으로서 좀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박대기 소장님이 어떤 그러니까 적산단 사고의 어떤 역사적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홍태환 위원장님께서 적산단 사고와 조선왕조 실록의 어떤 현재적인 구주에 있어 현재적 의미 이분들을 무형유산적 측면에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기환 원장님께서 어떤 면에서 전략적인 부분, 과연 우리 포세 이한 의식이 과연 어떤 식으로 무형유산으로 자리 잡고 좀 더 발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순서를 저희 박대길 소장님과 우리 이승현 연구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형유산 현재로서 홍태환 위원장님과 김신영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노기환 원장님과 오세민아 박사님 또 의견 듣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에서 계신 참석자분들 의견 듣고 그리고 어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현 연구사님께서 박대길 소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우주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자님께서 발표해 주신 동고록 등교한 동고록기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 풀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장짜리 동고록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풀어주셨던 이 내용들 많은 공감이 있고 특히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운영 실상을 밝혀줬다는 여부적 측면에는 문헌사적 분석의 깊이와 해석의 정밀성이 정말 좀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제가 할 만한 그런 자격은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서 지금 연구사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전공 자체가 저는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박사님께서는 적산단 사고와 관련된 역사적인 또 깊은 연구를 진행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질문의 깊이가 박사님 의도에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발표의 내용을 보다 좀 충실히 이해하고자 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발표하시면서 이제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동고록에서 나와 있는 삼도, 전라, 경상, 춘천 3도의 유생 300명 그리고
3도의 수령으로 구성된 뭐 무관이라든가 교정을 이뤘던 그 약 340여 명의 그 인원이 등교하고 포세에 좀 참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포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등교 작업에 이제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사고의 차북이었던 서진원에게 각자를 부탁을 해서 이제 걸게 했다라고 등록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물이 현재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해서 이걸 여쭤봤었는데 발표하시면서 남아있지 않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명이 기록된 동부로 그 편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판이 유실이 되었다고 하면 추후에 그 지방 문제 아니면 뭐 방문이라든지 뭐 유학 기록 등을 통한 간접 복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박사님의 그 좀 뭐 연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동거의 개념은 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 국가 기록 복원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연대와 윤리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유사한 질문인데 저는 이 그 등교 작업 자체가 그 중앙 그리고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중앙적인 그 국가 중심 사업이었지만 지역에서의 그 국가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지역적인 가치를 한번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를 좀 애둘러서 박사님께 여쭤보고자 이런 그 질문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참여의 양상이 후대 그 이제 사고 운영 체계라든가 인식 변화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견해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향산실록 호세 이안 우 적상산 형제안입니다. 그 여기 토론문상에는 제가 우자가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어조사 우자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우라고 하는 거는 어디요라는 그 어조사 우자입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묘향산 사고 실록을 이해하기 전에 호세하면서 실록과 기타 서체계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그 이안 재현만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호세까지 하게 된 계기도 이 현지안을 그 문헌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호세까지도 같이 재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적상산 사고를 장소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향산에서 호세를 하고 와서 이해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이제 문헌적인 맥락에서 호세가 이해한 전의 점검이었는지 아니면 공안 확인 절차였는지는 좀 세밀한 공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절차의 그 형제안 내에서 절차의 병렬적 서술 아니면 압축적 표현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동고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그 1934년에 이안이 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1634년입니다. 1643년에 선조실록을 개수를 위해 대제학 이식이 오셨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호국사기가 남아있게 됐죠. 이때 이제 남아있는 그 형제안이 우주 적상산성 실록 호세 고출 형제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그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행위 후 형제안이기 때문에 향산에서 이게 그 정황적으로 호세가 이루어지고 이안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박사님께서 이제 좀 판단하셨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또 유사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이제 제시했던 적상산 사고의 지리적 이점입니다. 상남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인력과 물자 동원 용이한 조건이 갖춰졌기에 보건의 중심지로 가능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마지막에 또 박사님께서 그 1872년 흥성대원군에 의해서 전국에 각 군현 지도가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졌던 우주 구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고 그리고 이제 적상산성 내에 이제 승사라든가 이제 사고에 대한 건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대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부분은 그 의견을 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박사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적상산 사고의 또 다른 가치를 구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록들 자체가 공동체의 기억이고 보존 행위 자체가 유의적인 실천이 아닌가.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성과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현 연구사님께서 우리 동고로 보건 가능성 첫 번째로 물으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의 어떤 적산산 사고의 어떤 역사적 가치, 지역적 차원에서 보는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세 이한 순서에 대한 어떤 추정의 검토 이 부분을 갖다가 토론 주제로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부영유사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 정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부영유사로 직접 연결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박대길 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이승현 선생님 저기 가끔씩 보니까 부담 없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은 현재는 확인이 안 되는데 대신에 최근에 한국사 천불전 해체보수하면서 상량문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고록과 관련된 기록들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 않느냐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어떤 현재까지는 이제 적성지에 기록된 거 말고는 안 나와 있고요. 남아있는 게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등고록 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라는 건 이제 순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맨 머릿말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 붙은 것이 과연 명단만 있을 거냐, 아니면 명단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선발하는 과정 이런 또 들어있다라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추론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조금 조선시대 때 실록을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지만은 지역의 사고에 있는 지방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강화사고 결본에 대한 보완 작업이 유일한 작업입니다. 조선시대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주에서 있었던 이 등교, 그러니까 칠록 베끼는 작업에 대한 부분은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보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포세 이한 적상산에
형지안 이 부분인데요. 묘양산에서 가지고 올 때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묘양산에서 적상산까지 이안을 하는데 묘양산 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적상산에 와서 확인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묘양산에 가서 이 현재 실록 상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싣고 와서 이안을 한 후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했을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형지안의 그 보고서 제목은 포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안이 나오거든요. 그럼 포세를 먼저 한 후에 이안을 했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46쪽을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까 제가 화면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요 등출 후 포세 형지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끼는 작업, 등출 작업을 다 마친 뒤에 포세를 하고 형지안을 작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47쪽에 가면은 칠록 등출 봉환 후 형지안이에요. 그러니까 등출을 마치고 봉환을 한 뒤에 작성한 형지안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묘양산에서 적상산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은 차라리 포세 이안 형지안이 아니고 이안 포세 형지안이라고 하면은 적상산으로 가지고 온 뒤에 적상산에서 포세를 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포세를 먼저 한 후에 이안을 한 걸로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실록 등출 후 포세 형지안하고 실록 등출 봉환 후 형지안하고 이걸 좀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한 걸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배터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렸던 그 사고하고 사고 부속 건물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 가기 전에 그 마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적산 산성 안에 산성 안에 수량도 풍부했고 연수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란을 피해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그 수을 되기 전 그 적상 그러니까 사고지 안국사 거기를 갔다 오셨다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한 3호 정도 3가구 정도가 아마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다라고 보면은 그 사고지 주변 사고지에 있는 부속 건물에만 한정해서 보는 것과 그 밑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사고 가기 전에 있었던 마을, 이제 가구는 모르죠. 몇 가구가 있었는지는. 그래 거기도 활용을 해서 숙식이 만약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3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마을에서 숙식을 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축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어디까지 그게 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합리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좀 교대로 작업을 하는 게 2달 동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여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박 소장님 말씀 듣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지금 우리 이 포세 이안의 시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한번 점검했다면은 요것의 어떤 부영상적 어떤 접근, 또 현재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홍태한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그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신효 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토론을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김신효입니다. 저는 지금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10수년 하다 보니까 이 토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적생산 사고와 관련해서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을 보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무형유산 지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홍태환 선생님이 제안하신 많은 내용에 거의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논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무주군의 또 다른 어떤 방식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앞서 기초발제에서 우리 하마리 선생님께서 전통 지식과 기술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적 기반에 대해서 어떤 이 과제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홍태환 선생님께서도 이 지역민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적생산 사고와 관련한 그러한 다양한 기업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들을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뜬구름 잡는 형태의 어떤 기업들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엔 무형유산의 지정과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 초점을 둔다면은 과감하게 이한 의식은 좀 드러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포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포세와 관련한 많은 어떤 민간 생활 지식들도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포세와 관련한 어떤 보관이나 보존의 어떤 그러한 이 기술적인 문제들도 오늘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작은 계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연관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집안에 서적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아니면은 홍수로 인해서 민간에서 보세하는 어떤 그런 형태도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안이라는 부분들은 축제적 성격에서 차후에 같이 접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 무형유산 관련해서는 포세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반 지역민들의 어떤 기획을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게 도구로 성격이 되면서 어떤 사명감이나 적생산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노역이나 오히려 이 나쁜 기억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세와 관련한 어떤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다 보면은 지금 오늘날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포세는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줄곧 해왔던, 이어져 해왔던 실제적인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한 의식보다는 포세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용이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주군민들의 문화적 자산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포세와 관련해 가지고 포세관 행렬이 있었을 겁니다. 포세관 행렬과 또 포세 의식 그리고 봉안 의식 그리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예를 들어 집행관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낙하놀이까지 연계가 된다면 오히려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쉽게 이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세관의 행렬이 적정 규모를 갖추어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이고요. 또 포세의 전문성과 구체적 방식들이 실행되면서 이와 관련 이게 문헌에 보면은 실록 봉안시 충해와 습기를 막기 위해서 천궁과 장포만을 괴안에 넣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개에는 흑진칠과 백문화를 발랐다는 그런 전통식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지식들이 오늘날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이게 한번 고려를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포세와 사고의 수리시 사관을 비롯한 관원들의 대접을 위해서 남대천 낙하노래를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하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이후에 충분히 부가적으로 접목을 시켜도 가능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포세의식에 좀 집중을 하면 무주구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목적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효 회장님께서 또 상당히 또 쟁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해하는 행사, 이해하는 의식보다는 포세의식을 중심에 놓고서는 어떤 무형유산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 주셨습니다. 예, 홍태환 위원장님. 예? 답변 주시죠. 김 변호사님 말씀도 역시 현재적인 의미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낙하놀이까지 확장하는 것도 한번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세의식 중심으로 가자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아마 전하게 드린 겁니다. 현재성의 보완이라는 것은 뭐 생각이 같으니까 크게 뭐 이견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저희 포세 이해의식 중심으로 해서 우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무형유산 어떤 뭐 지정이라고까지는 뭐하겠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노기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오세민아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민아입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김용구 원장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로 이어지는 이제 그 순서대로 지금 네, 토론을 이렇게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만희 원장님께서 기조 강연 때 이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전승에 단절이 있거나 또는 근현대에 복원되거나 재창조된 그런 문화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아직 시도나 국가나 지정되지 않은 종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제 국가유산정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조선왕조실록 적산산 사고, 봉안, 포세의식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든 국가든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전승 기반을 이제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특히 무주군 그리고 전라북도 전국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무주의 조선왕조실록 적산산 사고 포세 이해의식은 어떻게 보면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이 의식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제도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홍태환 교수님께서 무주군, 무주의 전문가들 그리고 무주의 시민, 무주의 커뮤니티 그리고 하만희 원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주체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행정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없는 기반에서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맡아주신 노기환 원장님께서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를 검토해 주시고 전국특별시지도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점검해 주신 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시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적인 진전도 분명히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 안에서 이 제도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가 아무리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형유산 그 정책은 결국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는 현장이 없다면 또 하나의 이제 행정적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도 이제 지나지 않는 것들은 무형유산은 현장에서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기억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지속된다는 사실은 정말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책은 제도의 정비나 계획의 수립 자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전통의 보존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법과 예산의 배분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현장에서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체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다시 이게 정책으로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사실은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결국 무형유산 정책의 핵심은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전승 주체들 그리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좀 쉽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결론에서 이제 전통의 보존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무주 적산산 사고 이 포세 이해의식에 이 공동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정책적 전략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신법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어지는 이 제도적 흐름 속에서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법 조항이나 법문으로 명시된 거 말고 이게 실제 현장에 정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들어서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무주에서 이제 추진 중인 이 의뢰가 지속 가능한 전승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의뢰는 사실 통합유산입니다. 유형과 무형이 결합된 통합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라고 하는 유형유산 그리고 그 유형적 기반 위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이 의뢰 사실은 두 가지의 유산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복합적인 유산의 이제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행정이나 정책 안에서는 이게 사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 조례에서는 뭐 국가유산법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형과 무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 제도적 접근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이제 두 번째죠. 내년이 마지막이고 지금 5달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마무리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 조례가 미래무형유산으로서의 무주의 적산자 사고, 포세 이해의식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보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실현해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정책적인 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논의의 주제는 이 의뢰의 전승 방안과 위상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정책과 현장이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리는, 그러니까 간극이 현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그러한 간극을 성찰하고 그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 박사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공동체 지속 가능성은 구체적인 지원책이 무엇이냐 좀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형유산법 이후에 정책과 현실의 갭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합유산이라는 유산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에 대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6년 사업에서 전국도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보면은 전 세 번째 질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조선 왕조실록 또는 사고 이런 부분들이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례는 또 오히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우리 그 한계산 쪽에는 큰 규모의 박물관도 건립되었지만은 오히려 적산산 사고 쪽에서는 이걸 무형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 사고에 대한 좀 더 또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의견 제 의견 같이 좀 덧붙여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경환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어렵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별조 말씀드리지는 아니고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전통 보존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는 오늘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뭔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주 군민들 자체는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게 곧 공동체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보존이라고 한다면 다수가 아니어도 어떤 책 속에 기록으로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보존을 하면 가능합니다. 학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학술적으로만 중요하고 이용해왔던 것들을 지금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그러니까 농촌의 기존에 우리가 갔던 사회 구성 요소 속에서 개인화되어가는 이런 요소들 속에서 이러한 포세 이안에 이런 것과 같은 단체 종목들이 더 구현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떠나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 곧 떠난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편리함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겠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나 스스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적 요소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문화유산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맞아야만이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 문화유산 하나만 가지고 또는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회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모두 갔던 부분들을 섞어서 그 속에 문화유산을 섞어서 갈 때 많이 우리 현재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 이렇게 소멸 현상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취지에서 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포세 이양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미흡하지만 지금 네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간단히 조금 이따 중복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한 부분을 살려가야만이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현재 조례나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딱 규정에 맞게 A는 되고 B는 안 되고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데 있어서 운영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 이거를 어느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 부분만큼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 그런 게 있었으면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이제 공동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있어서 잠깐만요. 네. 저는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 말씀 한마디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 논평자가 요구한 거는 네.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으냐고 물었거든요. 네. 그 답은 안 하고 지금 왜 딴 얘기만 하시거든. 저 한마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쉽게 호세 이야기식에 대한 얘기면은 호세 이야기식은 되게 필요이지 지금 뭐 지역이 뭐 고령화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공동체 지속 가능성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는 무형산 정책이에요. 그런 무형산 정책에서 공동체 지속 가능성 살리기 위해서 뭐 하면 좋으냐 그 말씀 해주시면 돼서 지금 한마디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저 그러면 진짜 제가 이렇게 배고프 남아있는 게 너무 좀 그래요 진짜. 그래서 논평자가 제가 사회적으로 아니라 논평자가 너무 정확한 질문을 했으면 그 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 좀 있어요. 말하기 해주세요. 예.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일단 예. 네, 일단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잘해야 되는 그러면은 네. 일단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 행정적, 제도적 이제 지원이 더 필요하십니까 있는데 제도적 지원은 뭐 현 조례, 현 법령 안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이 부분에서는 뭐 답변 질문자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이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고 그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같은 적들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은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뭐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별도의 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긴 하지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행사를 유형유산하고 무형유산하고 별도로 행사를 어떤 기념 별도로 갈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합해서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별개로 유형유산은 유형유산대로 그 기념적으로 보존하고 그걸 남겨줌으로써 그 실체가 남아있으면 정신적인 이 행사들이 계속 유지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유형유산은 유형유산대로 보존하고 무형유산은 무형유산대로 실행하는 거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집행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결국은 이제 저는 이거를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무형유산의 정의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지정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의식 방향으로 가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된 좀 그런 방향에서의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으로 저희 프로에 계신 우리 참석자분들께 좀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손 드시고요. 어느 분한테 발표자겠죠? 어느 발표자분한테 좀 묻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우리 오늘 세 분의 발표 중에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맹원님,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주문화원장의 갑사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냉탕과 온탕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묘연산 사고본 실록, 적산산 사고, 포세 이하는 저희들이 묘연산 사고의 실력을 옮기기 위해서 적산산 사고가 참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형제안의 근거를 두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후기 이제 4대 사고, 그러니까 중증한 사고가 이제 소실이 돼서 후기 4대 사고 중에서 포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군데가 똑같이 다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의견들도 조금 많이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또 이걸 저기하기 위해서 적상상 국가유산 선양회가 발족이 돼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6회째 이제 이한 포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아카이브로 저기 할수록 또 기록 축적도 상당히 이제 저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진전을 이제 한 40여 점이 되는데 좁아가지고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자세히가 저기 안 됐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 또 이제 태권도원 또 이제 독일한 국립공원 쪽에 이제 탐방소 또 이런 쪽으로 저기라서도 수회 전체를 저희들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나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홍보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취지에 저희 갖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여기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 저기에 좀 좋은 말씀들을 잘 해서 거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아까 이제 우리 박태길 박사님과 이제 이승현 학예사님과 300명이 이제 과연 적산산성에서 저기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은 1932년 김수창 적산산소 진전책에 의하면 이때 벌써 민각 백악 가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100채 민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계속 이제 저희들이 더욱으로 승격이 되면서 강화가 되면서 더 이렇게 저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발표
그러자 토론자분 수고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 제가 홍태한 선생님하고 지금 그 약간 질문 겸 제안 뭐 이런 건데 저희 구비 설화가 굉장히 많이 무중문화원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사고나 보세 이런 거와 관련한 것들이 좀 설화가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비 전승 항목은 있는데 종목은 있는데 그러니까 범주는 있는데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한번 홍태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런 구비 전승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떤 장소나 혹은 좀 유형적인 것들 그래서 무슨 설화가 오늘도 제가 오면서 오 박사한테 얘기했지만 무학대사의 왕십리라고 하는 전설이 이렇게 남한산성 그러니까 서울의 산성과 관련된 설화나 이런 거랑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이거를 의미화 컨텐츠도 되고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전설화를 조금 지정을 하는 그러니까 구전설화 가운데에는 그냥 구전설화만 살아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버전도 많고 막 하지만 특정한 유물, 유적, 공간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구전설화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논의를 해서 구전설화 종목을 지정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에는 이야기꾼을 선정한다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유형적인 것과 얽혀있는 그런 구전설화 특히 포세구리 같은 이게 실록가 사고 이런 거와 구전설화를 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를 강조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설화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 아까 발표하실 때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종목 지정까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해 보자겠습니다. 지금 구비문학계에서 설화의 유형사들 가치를 검토하는 세미나를 되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미녀처럼 딱 떨어지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결론이 국가에서 모델을 내린다면은 아마 두루뭉실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인물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정보로 가겠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안동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은 특정한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명 전술이 있겠지만서도 특정하게 사건이나 공간 이런 관련된 이야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이야기를 묶어가지고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여기 있자면은 포세 이한 의식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정도. 그러면은 포세 이한 의식으로 가면서 거기에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야기에 선생님 아시겠지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주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설화성은 없지만은 실록이나 이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설화계에서도 아직 뭘 지정하자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게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수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 주에는 한번 포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서 그거를 이야기를 독립시키지 말고 포세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삼아가지고서 어떨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생각이 더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거는 포세에 대한 의식만 제가 부탁을 받았지 설화를 이렇게 부탁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찰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세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 좀 우리 홍태한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신호 회장님께서도 맞추셨던 어떤 이해의식에 대한 이렇게 조금 그런 평가들 같은 경우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 제가 수원에서 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급되었던 그 정조대왕 응행차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 동원해서 행사했어요. 그게 한 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80년대 학교를 다녔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이게 또 행사가 또 이렇게 다채로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고. 근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저희 형 같은 경우도 그런데 동원돼서 그 전국대학 능행자 행사를 고등학교 때 했는데 뭐 어쨌든 그때 할 때는 싫었겠죠. 뭐 억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손주들 데리고 가서 또 그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롭게 복원된 행사더라도 하나의 지역 정체성하고 화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무형유산 제도 자체도 사실 그 저도 사학기에 오기 전에 한번 뽑아봤더니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 재창조되거나 뭐 기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 재창조된 어떤 그 무형유산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미래에는 하나의 또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사업 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해의식 자체가 사실 정규대학 행사 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뭐 주기적 행사가 예전에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어떤 우리 그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아까 우리 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실록의 도시로서 무주 뭐 이런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서 자리 잡는다면은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또 좀 장기적으로 발전한다면은 뭐 지속된다면은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한 다음 세대의 무형유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포세리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좀 더 발전시켜서 또 조기에 그런 것들 어떤 무형유산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성과들을 또 조기에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한 교수님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록이라는 부분이 행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무주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속에 있는 기억들을 갖다가 모아보는 것, 뭐 그것들 속에서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의 어떤 힘을 축적하는 뭐 이러한 방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 노기환 원장님께서 하시려던 말씀하고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뭐 50분, 정해진 50분이 다 됐으니까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후에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학술대회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